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볼 밀링 방식의 MDA 얼음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제의 핵심인 MDA 얼음의 정의와 제조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후 빈결 제어의 기술을 응용해서 MDA 얼음의 제조 방법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MDA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를 설명하면서 MDA 얼음의 제조 기술이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조별 활동을 통해 조사한 친수성 분자를 이용한 빈결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대륙 빙하가 녹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화 가능성을 주제로 선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빈결 제어라는 기존에 있는 기술에 비해 빙하의 동결 보존은 너무 1차원적인 아이디어라는 피드백을 수용하여 주제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토의 중 MDA 얼음이라는 신물질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과 친수성 고분자를 활용한 빈결 제어 기술과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DA 여름에 볼 밀링 제조의 빈결 제어 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MDA 여름은 2023년 2월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처음으로 소개됐으며 물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기존의 얼음 구조를 가지지도 않는 새로운 특성의 얼음입니다. MDA는 미디움 덴시티 어몰포러스의 줄임말로 미디움 덴시티, 중밀도의 어몰포러스, 비결정 구조의 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도 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일반적인 얼음은 수소결합, 육각형의 수소결합 결정 구조를 갖지만 MDA는 비결정이기에 불규칙적인 분자 배열을 갖습니다. 이런 비결정 구조의 얼음은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1930년도 얼음보다 밀도가 낮은 LDA라는 얼음을 만들어냈고 1980년도 이후에는 강한 압력을 이용해 물보다 밀도가 높은 HDA와 초고밀도의 VHDA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XRD 자료를 보시면 MDA가 LDA와 HDA와는 다른 중간값을 보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신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MDA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핵심은 볼 밀링법입니다. 볼 밀링이란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단단한 볼을 넣고 회전시키는 방식의 제조법입니다. 마치 쉐이크통에 칵테일을 섞듯이 흔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회전을 통해 얼음의 전달력, 마찰력 등의 충격을 가해 저온 상태에서의 얼음을 부셔가며 제조하는 것입니다. 온도는 77켈빈, 약 영하 196도일 때 가장 최적 조건이며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볼 밀링을 40회 하였을 때 가장 물과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MDA의 특징은 압축을 할 때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여 저압에서 온도를 높이면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DA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다시 정리하자면 적당한 크기의 벌크한 얼음을 볼 밀링을 통해 층을 쪼개는 전달력에 의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층이 밀려나면 전이결합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층 부분에서 국부적인 융용 효과가 생겨 층분리, 융용, 재결정, 다시 층분리, 융용, 재결정이 반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이결합과 융용 효과 모두 비정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MDA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이 있는데 우선 77켈빈이라는 극저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비정질화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을 부수는 전달력 혹은 결정을 생성하는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부적 유효 효과로 인한 재결정을 억제하면 더욱 비결절성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덜 저온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되거나 비정제를 높이기 위해 재결정을 방지하거나 결정을 생성하는 핵을 억제시키는 추가 요인이 있다면 MDA를 좀 더 효율적이고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가 요건으로 빈결 제어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친수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얼음의 성장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인데 이런 특징을 가지는 친수성 고분자를 찾아내는 실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후보군은 크게 두 가지로 폴리그리셀과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로 나뉘는데 둘 다 OH기가 있고 친환경적이며 생체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PG는 구조에 따라 선형과 하이퍼 브랜치드형으로 나뉘는데 하이퍼 브랜치드란 갈래가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간 구조입니다. 퍼진 갈래를 정도를 구별하는 값인 dB는 각각 선형은 0, 하이퍼 브랜치드형은 0.6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OH기를 가지는 고분자 물질이 물 분자를 끌어당겨 수소 결합을 촉진시키면서
얼음이 더 빠르게 생성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실험은 두 가지로 얼음의 성장 속도를 확인하는 실험과 주기적으로 물을 떨어뜨려 얼음의 재결정 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선형 PEG와 PVA는 얼음 성장을 촉진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브랜치 PG, 즉 HBPG는 달랐습니다. 순수 물이 어는데 310초가 걸린 반면 HBPG는 1마이크로몰일 때 물은 100초 만에 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HBPG의 dB값이 높을수록 어는 속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재결정 실험에서도 다른 조건에서보다 HBPG가 재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1밀리몰에서는 얼음의 성장과 재결정 모두 억제하게 되어 반대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얼음 성장을 조절하는 기술을 볼 밀링 MDA 얼음 제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조건의 변화가 있는데 일반 벌크한 얼음이 아닌 HDA 고밀도 얼음으로 시작합니다. HDA는 MDA의 생성 온도인 77켈빈보다 높은 140켈빈 정도에서 제작이 가능하기에 좀 더 쉬운 공정을 할 수 있고 HDA는 이미 비정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피만 증가시킨다면 MDA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 결합에서 새로운 요인을 변화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얼음이 될 때 육각형의 수소 결합 구조를 만들면서 부피는 커지고 밀도를 낮추게 합니다. HBPG는 이런 수소 결합 형성을 촉진하면서 물을 얼음으로 전환할 때 부피를 증가시키고 밀도를 낮추는 것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HD의 생성 원리는 강한 압력 상태에서 급속 냉동을 통해 수소 결합에 의한 결정이 생기기도 전에 고체가 되어 밀도가 높은 얼음이 형성되는데 이때 만약 HPPG가 급속 냉동 중에 수소 결합을 촉진시킨다면 부피가 커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MDA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볼 밀링 제조법을 이용하여 비정제화를 유지시킬 수 있고 볼 밀링을 하게 되면 국부적 융형 효과로 재결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HPPG의 농도를 조절하여 재결정을 억제시킬 수 있으므로 여전히 비정질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HDA 공정을 시작하기에 77켈빈보다 높은 140켈빈으로 공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PG를 이용해 HDA의 밀도와 재결정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기존의 온도와 볼 밀링 횟수만 조절하던 거에서 변수가 온도, 압력, HPPG의 농도, 볼 밀링 횟수로 늘어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MDA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높은 비정제화 비율의 MDA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DA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MDA를 왜 많이 생성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MDA가 인공적으로 처음 발견되었지만 화성의 극지방,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등등에서는 여러 타행성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MDA는 위에 같은 특수 조건에서만 생성이 가능한데 타행성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행성의 기후나 행성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의 연구를 위해서는 MDA 얼음의 이해가 더 높아야 되고 다량의 MDA가 필요하므로 MDA 공정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MDA는 압축을 통해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런, 이런 에너지는 MDA가 존재하는 행성에서 행성의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방출하여 행성의 지각 운동을 촉진한다는 가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DA 얼음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추가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